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음악은 되게 상큼한데 지금 창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분위기하고 음악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금요일 우리 마음만은 굉장히 상큼하죠.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큼함을 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인사이트 K의 박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예,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예, 두 분 오실 때 비 왔어요? 네, 조금씩 떨어졌어요. 네, 비가 이제 잠깐 내렸다가 좀 그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사람 마음이 울적해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울적해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울적했었는데 갑자기 YTN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또 이 라디오 스튜디오로 들어온 순간 그리고 정면 승부라고 하는 이 팻말을 본 순간 마음이 확 풀어지네요. 예, YTN은 지금 우리 신동진 PD님이 말씀하시기에 자동문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더워요. 그리고 요새 여기 모기가 많아요. 네네. 모기 잡느라고 지금 사무실 같은 데서는 뭐 이도 나타났다 그러고 지금 빈대도 있다 그러고 참 큰일이에요. 빈대 이는 아무리 이 선진국도 다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 최근에 그 흡혈 곤충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배드버그 나쁜 곤충이라고 해서 이제 이 빈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 빈대가 나타난 것이 우리 사실은 뭐 이 예전에 방역하고 해서 빈대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최근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빈대하니까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제 그 신율 진행자는 그걸 생각하셨겠죠. 빈대떡을 생각하셨겠죠. 빈대떡이나 부쳐 이거 빈대가 아니고요. 전혀 상관이 없고. 소주 한 잔 또. 그렇죠. 금요일 저녁이라서 간절하신 건 아닌데 자제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역 때문에 요즘 뭐 기숙사에 빈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화들짝 놀랐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쪽에 빈대가 상당히 좀 많다 이런 발견이 됐다. 그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승부에서 승자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승자는 빈대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빈대 아니에요? 이 빈대가 글쎄 이제 이 김포에 빈대가 나타났다면은 이제 그럴 수는 있겠는데 오늘의 승자는 빈대보다도 더 유명해진 빈대가 유명했는데 이걸 앞질러 버린 김포시로 정했습니다. 김포시.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문의 패자가 있다고요 지금 김포시 때문에. 왜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막 이 이슈 몰이를 하다가 하는데 사라졌어요. 이게 김포시가 이렇게 뻥 나와버리니까 의문의 패자,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김포가 어느 정도 하냐면 지금 김포만큼이나 또 빈대 이상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인물이 전청조인데 이따가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남을 이렇게 좀 덩쳐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기를 한 거니까 그것도 마치 빈대 같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청조가 잡힌 곳이 또 김포예요. 그래서 뭐 이 친척집에서 그렇죠. 자기 집이라던데.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김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자기 집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그렇죠. 아니 하도 이게 뭐 사실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 성별을 오가면서 뭐 결혼도 하고 이랬던 분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IM 신뢰, IM 뭐 청조, IM 정면성부 뭐 온갖 또 IM 시리즈가 나올 정도인데 밈이 나올 정도인데 지금 하여튼 성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PD님이 좀 복잡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김포시가 이제 성자로 된 것은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이야기하면서 김포가 이렇게 유명해졌던 적이 있을까요? 뭐 김포 평야 옛날에 우리가 한참 옛날에 김포공항이 뭐 김포공항 유일한 관문이었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김포 평야였죠. 너른 이 김포 그 진짜 옛날 얘기다. 김포 평야. 논농사 밭농사를 지어서 그때 이제 서해안의 이 해풍까지 들어오면서 김포살이 맛있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원일기도 배경이 김포의 양촌리입니다. 양촌리에 최불암 이제 회장님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전원일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제 둘째 아들 용남이가 이제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김포시가
여러 가지 연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까지 서울시 편입권으로 유명해질 줄이야 유명해지면서 성자로 정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 김포 평야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김골라라고 해서 이미 이전에 유명했어요. 김포가 그 골든 저기 갑자기 그 골드라인. 골드라인. 네. 김포 골드라인. 전철이죠, 지하철. 네. 거기서 이제 아주 교통난 붐비기로. 출퇴근 너무너무 붐벼가지고 그 민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김포는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선이 연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김포 이 서울시 편입으로 이제 또 반전의 카드를 꺼내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 5선 연장안이 이제 법안이나 이게 구체적인 검토안이 만들어지면 민주당도 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제 김포에 끝날 일이 아닌 게 지금 구리에서 백경현 시장이 어제. 국민의힘 네. 소속이거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북도 편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었던 이제 백 시장이었는데 그걸 이제 전면 또 이제는 서울시 편입을 적극적으로 또 호의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지금 밈들이 많아졌어요. 고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언제 편입될 고향. 또 그다음에 하남의 경우에는 편입은 언제 하남 뭐 이렇게 되고 또 구리의 경우는 편입될 구리.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많은 관심에다가 우리 정면성부에서 이것이 승자로 지정이 될 정도고 할 정도면은 상당히 지금 여하튼 파급 효과는 큰 이슈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이슈 선점이라는 데선 분명히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슈 선점은 성공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역풍이 거세질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날 503명 조사를 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그 김포시를 그 접경도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58.6% 나왔고요. 찬성이 31.5% 나왔고 잘 모르겠다가 10.0%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천 경기 지역은 반대가 더 높았어요. 65.8%가 반대해서 사실 지금 이 전국 상황을 보면은 스피커들이 계속 큰 스피커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판을 막 흔드는 그런 지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여론 이제 흐름이 여기서 어떻게 바뀔지는 한 다음 주쯤 돼야지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근데 조사 지금 결과를 말씀 주셨는데 요 조사가 이 조사는 정당 그 빠져 있을 거예요. 정당은 안 했죠. 뭐 네. 없다 하더라도 그냥 말 한마디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뭐 중앙선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예.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회를 받아서 이달 1일 하루 동안 이제 실시된 조사 결과가 있고 우리가 항상 방심위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될 일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조사를 할 때 고맙습니다.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이 아닌 지역과 이제 포함을 해서 지역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자기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아니면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김포시만 한정해서 물어봤거나 구리시만 한정해서 물어봤거나 고양시만 한정해서 물어봤거나 광명시만 한정해서 물어봤거나 안양시, 수원시, 성남시 이러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조사 결과만으로 접근할 만한 이슈는 아닐 거다. 이 조사를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수도권에 뾰족한 수가 없는데 게다가 지금 뭐 후보자나 대통령 지지나 봤을 때 뭔가 반전 카드가 잘 안 만져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슈를 던졌더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를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이제 이슈 선점. 신율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슈를 선점하거나 이슈를 우리가 몰이해 간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민주당도 편입, 또 민주당 말고 일반 사람들도 편입. 이게 무슨 대학 편입이 아닙니다. 지역 편입이다 보니까 상당히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 적지는 않다. 그 또 하나 중요하냐면 많이 지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뭐 당연하죠. 여러 그러니까, 가지 얘기는 나오죠. 그러니까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들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되면은 서울의 북부의 강북이나 성북이나 이쪽의 지원이 은평 쪽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건 하나도 확인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남발을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선거 전까지 그거 하긴 돼요. 그냥 문제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선거 때 던지는 선거 때 내놓는 이런 이슈는 선거 때까지 최종적으로 일단락이 안 나요. 그냥 이슈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거나 여당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게 지금 메가 이슈 논란 안에서 이 어떤 지금 고령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기술력의 발전으로 이 행정 체계가 사람이 안 필요한 그런 구조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도시를 좀 크게 만들어서 효율성을 더 높이자 이런 대전제나 명분이 있는 다음에 김포 편입을 얘기했다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수긍했을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김포시를 접경도시로 서울로 편입하겠다 이렇게 툭 튀어나왔거든요. 정말 갑툭튀로 튀어나왔는데 이게 지금 주장을 한 사람이 그 홍철호 당협위원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그 승자로 꼽은 분이 주장을 했다.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지금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이분은 어제는 패자였지만 오늘은 승자가 되신 분이에요. 어제는 그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19일 만에 지금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해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 인재영입위원장이 어떤 자리냐면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외부의 인사를 수혈해서 전략공천까지 연계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정부 여당이 전체적으로 그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대통령의 어떤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뭔가 좀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근본적인 밑바닥의 정서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대통령의 측근을 총선 때 공천하려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시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승자를 이철규 그 인재영입위원장을 꼽았거든요. 좀 아까 말씀하신 리얼미터 에너지 경제신문 여론조사 응답률은 2.8%고요. 네. RDD 방식이고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이 RDD 방식이고 표본오차는 다 해야 되나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네. 이 우리가 유비무한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유비무한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예. 필요한 경우에는 뭐 추 등록하는 올리는 유튜브에는 뭐 자막을 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일단은 지상파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면은 이거 끝이니까. 그럼요. 아니 근데 그래서 네. 이철규 꼽으셨는데 승자로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뭐 평가를 하는 배경에는 그만큼 뭐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지난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섰던 이철규 의원이 재등장할 수 있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고 이은영 소장 설명이 맞을 거예요. 그만큼 인재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소리를 또 영향력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김기현 대표가 단독 결정했을까 그렇게 믿거나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의 의중이 배어 있다. 그렇다면 역시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완전히 뭐 당에서 가시지는 않았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오늘 이뇨한 국민의힘 네.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게 친윤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네. 그러면은 이철규 전 사무총장,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친윤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선거 관련한 특히 이제 공천과 관련한 당직을 맡은 사람들은 예전에도 보면 대체로 좀 단수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분은 좀 제외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오늘 나온 게 이제 혁신안이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그 숫자를 10% 감축하겠다라는 거 하고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하겠다. 이 2가지가 좀 그리고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 3가지인데 중진은 서울로 가고 중진은 서울로 보내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의 사람은 영남으로 보내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구도가 이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말 안에 좀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이철규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은 그 서울로 출마해야 될 사람으로에서는 좀 제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바른대로라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의 지역구가 영남이었다면 저는 피할 수 없다, 외면할 수 없고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봐요. 그런데 지역구가 강원도. 네. 동해예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태백, 삼척, 정선,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게 복합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뭐 다른컨대 여기는 여당 우세하다 이렇게 단정짓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꼭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만 그동안 쭉 당선돼 왔던 지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예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4부에서 얘기 계속 이어가 보죠. 자, 3부에 이어서 4부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이제 패자해야죠. 패자. 네네. 패자. 네. 패자는 뭐 이 사람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승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승자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전청조입니다. 아, 전청조. 전이라서 그런지 뭐 IM이라는 IM 신뢰, IM 어쩌고 뭐 이렇게 밈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고 오늘 밤에 결정됐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죠. 근데 이게 피해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19억이 넘는데 네. 그보다 더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구속을 예상해 보면 구속영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신출귀몰하고 지금 기기묘해서 묘묘해서 이걸 뭐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혐의만 보더라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서 가로채거나 또 심지어는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네, 혐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더 범죄가 재질이 나쁜 거고요. 지금까지 일단 파악한 것만 사기 범행 피해자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이제 19억을 넘는데 이게 일단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가중처벌법으로 특별 경제 가중처벌법으로 이제 일단 이 체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건 뭐냐면 이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한 사람으로부터 5억 원 이상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19억 원 중에는 15명 중에서 한 사람은 5억 원 이상을 이게 뭐 방송용으로 착각한지 뭐 5억 원 이상을 뜯긴 사람이에요. 이걸 속아 넘어가서 돈을 이제 이 사기를 당한 셈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온갖 지금 동부지법에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 실체심사가 됐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뭐 이게 여러 경찰서에서 고발당하고 하는데 지금 경기 김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친 거주지에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모친 거주지예요. 경기 김포. 그 다음에 이 전시 거주지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등기부등본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남현희 선수에게 정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시그니엘이 어딘지 아시죠? 네. 제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높은 빌딩입니다. 셀럽에 사는 집이라고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뭐 사기 내용을 보더라도 이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 내용에 담겨 있는데 뭐 재벌 3세 인척, 그 다음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또 청년 사업가로 소개됐는데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이 깜짝 놀라실 부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범죄 이야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남녀를 다 사겠다는 거예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청조는 여자입니다. 네, 여성입니다. 자, 주민등록 번호의 뒷자리가 2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사귀었는데 3번이나 이제 결혼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요. 근데 여성들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혼은 여성하고도 결혼 여성인데 전청조가 여성인데 여성하고 남현희 선수도 여성입니다. 근데 여성하고 결혼을 하는데 혼인 신고가 안 돼요. 여성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그 성 전환 수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건 안 자, 했어요. 과거 모르겠어요. 잘. 남성 1명, 여성 2명 등 총 3명과 이제 실제로 결혼식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첫 번째 결혼식이 이제 이 전시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두 번째로는 남성 B 씨와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런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이 좀 세 번째 결혼이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거는 옥중 신고도 했는데 옥중에서 이제 혼인 신고까지 이루어진 2020년이에요. 전 씨가 이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남성 재소자니까 옥중에 있는 사람이죠. 재소자 D 씨와 펜팔을 통해 가까워졌고 같은 해 9월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1년 만인 2021년 10월에 이혼을 했는데 이 남성 재소자도 옥중이죠. 그다음에 전 씨도 혼인 신고와 이혼 신고 모두를 전 씨가 옥중에 있을 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옥중 로맨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로맨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온통 이게 지금 사기 미수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전 세계적인 뭐 글로벌 OTT에서 뭐 영화를 만드냐 이거 언제 이거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드라마를 만드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방송에서는 영화 소재가 엄청 많네요. 네, 막 정치도 그렇고. 다루고 있는데 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 국민들이 멘붕 상태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팬심을 가지고 있었던 남현희 선수하고도 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 남현희 선수가 이제 엮여 있고 그다음에 그 저렇게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거는 시그니엘이라는 연관어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사람들이 그 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참 그 강렬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죠. 봤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는지. 그러니까 남현희 씨에게 주었다는 차량은 벤틀리예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어떻게 언론하고 인터뷰를 그렇게 할 생각을 했을까가 저는 굉장히 좀 그 언론이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기이성이 있어요. 기이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게 거짓말인데 그런 거 혹시 그 폭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네. 아니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진실하게 얘기하려고 언론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내 죄값을 받겠다. 아니 사과한다. 여성조선하고 네. 남현희 씨하고 결혼한다라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기 전에. 저는 그것도 잘 이해를 못. 사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랑 결혼하는지 이걸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뭐 얼굴 하면은 뭐 벌써 내 중학교 동창이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해가. 근데 이 소장님 패자 누구예요? 저는 오늘은 패자지만 내일은 승자가 될 김기현 지금 대표를 꼽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이제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그 네 가지 오늘 통과된 혁신안과 관련해서 중진과 친윤의 핵심은 불출마하거나 서울 험지 출마를 해라. 근데 오늘 그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서 만약에 제안이 온다면 내가 불출마와 함께 수도권 출마까지 내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제안이 왔다. 빨리 판단을 해라. 의사를 밝혀라. 이런 글들이 막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 인요한 혁신위원이 혁신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존재감이 사라졌는데 지금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다시 존재감이 좀 그렇죠.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진과 친윤 핵심의 불출마 내지는 그 험지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사실 이분이 지금 4선이에요. 예. 4선이고 영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험지 출마의 대상 또는 불출마의 대상으로는 포함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김포 이거를 띄운 게 본인이 글로 출마하려고 수도권으로 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제 김포를 띄운 것 때문에 심지어는 뭐 인터넷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김기현 대표가 김해 김씨냐 김포 김씨냐. 근데 김포 김씨요? 저는 그렇게 되면 너무 속보이는 거고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도 내년 총선에서 실패하면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어요. 사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험지 출마보다는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100여 종군을 내서 선거를 이끌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 꼭 지역구의 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거가 어느 정도 뭐 최선을 다해서 분투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김기현 대표도 내려놓는 거죠. 불출마하는. 그렇다면은 뭐 입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가 있고 아직까지 김기현 대표가 입각한 적은 없죠. 그래서 입각한다는 것은 이제 장관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2026년에 울산시장 선거도 있거든요. 그때를 또 노려볼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판단으로
불출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예. 지금 이 지난번에 인유한 위원장이 그 험지 출마론 얘기할 때 2명을 딱 찍어서 얘기했거든요. 김기현하고 주호영 두 분을.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중진 친윤 핵심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장제원 의원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인터넷 이런 쪽에서는 권성동 의원까지 같이 좀 거론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도 그 3선 이상 그 이제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 그 분위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 이 국민의힘이 먼저 이거를 만약에 실현을 한다면 민주당도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렇죠. 전반적인 세대 교체가 가능할 수도 그렇죠.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카오스 효과 또 나비 효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일단 저도 이제 보도로 접한 건데 이재명 대표의 TK 지역 출마 얘기도 그렇죠.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이 김기현 대표는 불출마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 선택이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나 또 경북 지역에 출마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상당히 좀 기로에 놓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약간 예. 차이가 이재명 대표는 약간 지금 오너의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의 지지율을 50%까지 지금 끌어올렸기 때문에 예. 김기현 전 대표는 오너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전문 경영인. 그래서 본인의 선택지가 넓지 않다. 아니 잠깐만 이건 뭐 이야기하실 게 있습니까? 예. 방금 들어온 소식. 아, 네. 네네. 전청조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금 막 발부가 됐습니다. 아, 네. 발부가 된다고 제가 예상을 드렸죠. 예. 검찰과 아무런 접촉 없이 제가 예측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와, 예. 그런데 반응이 이 정도 나와야죠. 지금 이제 당의 뭐 오너다, 뭐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바지 대표다 그런 걸로 저는 접근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 앞에는 다 똑같은 위치인 거죠. 뭐 지분이 있고 당의 지분이 있고 뭐 오너고 말고 그런 이야기가 근데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잠깐만 제 이야기 좀 끝내고요. 적절치가 않고 이제 민주당도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계속해서 뭐 혁신안이 나오면 또 김기현 대표가 뭐 아직까지는 어떤 발언도 없습니다만 험지 출마든 또는 불출마한다면 그건 또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결단이 내려지고 이런 부분들을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MZ세대 유권자들은 볼 거란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보궐선거를 이긴 것과 진 거의 차이가 이게 지금 거의 전국 선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지는 대구 경북이 될 수도 있지만 비례 말석이 될 수도 있어요. 역대 이제 대표들이 그런 식의 선택을 했거든요. 김대중 네. 전 그렇죠. 대통령. 네, 네, 저희가 이제 확보하고 싶은 의석의 마지막 번호를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상부처. 네, 승부처는 저는 두 당이 이제 내년 총선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 겸 총선기획단장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왈가왈부 설왕설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식 총선기획단장에 대해서는 뭐 친명이다, 또 친명 일색으로 가느냐, 또 비명 친명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는 아까 이은영 소장이 또 성자로 선택을 했지만 또 친윤이냐 비윤 논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해전문 인사다. 저는 이것 자체가 과연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 MZ세대나 자영업층 이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평가가 될 거냐 이게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당이든 정말 좀 더 국민들이 파격적으로 이 정도면은 정말 국민들이 감동까지는 안 해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다. 또 뭔가 쇄신을 만들어낸다. 그게 아니라면 꿈쩍도 안 할 거거든요. 유권자들은. 그래서 저는 어느 당이 먼저 친명과 비명에 대한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느냐.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이게 승부처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저는 승부처가 아무래도 이게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다음 주까지도 계속 굉장히 제일 핫해요. 네, 지금 제일 핫합니다. 이슈 언급량 보도량 다 많은데 특히 이제 오늘 김동연 지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기자를 했고 침묵하는 윤 대통령 국민 사기극을 자인하느냐. 김포시 서울 편입 나쁜 정치라고 얘기했고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굉장히 그 격분한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에는 이 세수 부족, 세수 문제가 같이 엮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경기 북도남도 여기서부터 이게 맞물려 들어간다고 맞아요. 해서 그래서, 자충수를 준 것이 그래서, 아니냐 이런 네. 정치적 분석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사활을 걸고 정말 삭발이라도 해야 될 정도의 이 기치를 내고 높이 올려야 될 그런 사안으로 돼서 저는 그게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그 승부처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년 총선을 수도권에서는 후보자가 아니라 또는 저는 이제 기존의 제 입장과 기준은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는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성립 여부. 근데 지금 돌아가는 지금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네. 왜냐하면 김포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리는 하남은 언제 편입 하남 편입될 고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안양 심지어는 뭐 지금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그냥 서울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자칫 내년 총선이 이 인근 지역 서울시 편입에 대한 찬반 투표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경기 북부 남도가 나오기 때문에 김포에서도 이게 많이 불거진 이유로 경기 북부나 또는 우리 경기 남부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 차라리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에 된다면 서울시가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 선거가 지금 수도권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것이 선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이슈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자칫 이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 땅이냐 부동산이냐 교통이냐 교육이냐 이걸 생각했을 때 내가 서울 시민이냐 경기 북부 도민이냐 경기 남도 도민이냐의 이런 차원의 선택지가 놓여진다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메가시티 또는 도시통합 사례가 있어요. 그 지금 지방에도 뭐 그 저기 마창진도 있고 그 청주 청원도 도시통합 사례가 있는데 결국 낙후된 지역이 더 나빠진다는 게 대체적인 지금까지의 좀 그 결과였었고요. 그리고 이 사안을 가지고 신행정수도 이전과 이 정부 여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과의 그 비슷한 패턴으로 지지율 변화를 좀 바라볼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이제 신행정수도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았는데 이걸 찬반 구도로 가져가면서 50%까지 끌어올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충청권이라는 캐스팅 보트의 지역이 이제 여기에서 크게 흔들렸는데 이번 사안은 그 명분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익에 대한 그리고 선거를 앞둔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정치적 공약으로 바라보여질 수 있고 실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그 리얼미터 거기에도 보면은 이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가 58.8% 나왔거든요. 해당 지역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는 27.3%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자칫 잘못하면 신행정수도와 같은 걸로 해서 똑같이 대통령 지지율을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사안으로 요거를 접근해서 던졌다면 대실패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신행정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 행정 복합 도시 그 네. 이야기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는 도시. 예. 대선이었고 이거는 총선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총선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뉴타운을 밀어붙였을 맞아요. 때도 네. 서울에서 또 압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건 뭐냐면 논리적이고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이 옳으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선거라는 거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 이슈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근데 이게 말씀입니다. 시민이 구민이 될 경우에 혜택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 사안을 알게 된다면 이거를 지금 근데 이제 포함하는 걸 별로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다르겠죠. 근데 네. 아까 제가 그 서강대 권대중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사는 게 한강 신도시 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거기에서 한 대략 70% 정도가 자가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본인들의 자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그렇게 되면 김포 안에서의 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원도심과 신도심.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행정이 다
뭐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 우리가 인프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재산 가치 상승이라는 것도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아이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